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제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먼저 금요일장부터 보면 장 중반까지는 낙폭을 굉장히 키워가다가 이제 막판에 어느 정도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는 여전히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부양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부양책이라는 얘기가 약간 지겨울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2, 3주째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도 그런 뉴스가 또 계속. 이제 좀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합의됐다, 뭐 아니다, 아직 멀었다 네.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결국은 끝나고 나면 뭔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결국 이제 그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더 생각할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때 정치적인 이슈가 있겠는데 하여튼 빨리 받고자 하는 사람들 필요성 커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지난주에는 역시 주말까지 혼조권으로 마무리되면서요. 다우지수 S&P 500은 4주 만에 일단은 약세로 주간다지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값도 지금 1,800달러 후반 내지 1,900달러 초반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나 굳이 특징적인 차이라면 유가가 좀 떨어진 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기술주와 에너지 주식이 상대적으로 내린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부양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추 지금 2조 달러 정도에서 만나지 않겠냐는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인 것으로 지금 보기 있고요. 해결될 부분도 아직 많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합의에 발표될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이제 40달러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3, 4월 달에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까지 갔었지만 정상적인 가격을 60에서 70달러 본다 그러면 여전히 상당히 낮은 가격인데요. 코로나의 3차 확산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어지면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시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확산된 거죠. 저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유가 그 확진자 수가 사상 미국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계속 있었는데 그날 이제 끝나고 나서 발표된 것이 토요일 날 발표된 것이 결국 금요일 숫자와 토요일 숫자인데요. 공교롭게도 전부 다 83,757명, 83,718명으로 나오면서 역시 6월, 7월에 있었던 사상 최고 수준을 넘어섰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10만 명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걷잡을 수 없는 확진세가 확진자 수가 증가. 그러다 보니 지금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는 다시 이제 국경 봉쇄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뭐 주가랑 상관없이 우리나라랑 상관없이 해외, 유럽, 미국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지금 코로나가 겨울을 맞이해서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간밤에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보좌관 4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런데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백악관 비서실장도 이제 코로나 통제는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제 백신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지친 게 아닌가, 이제 좀 손을 놓은 게 아닌가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열흘 정도 남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물러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네. 그 코너에 다 와. 코너를 막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어떤 코너인지 우리가 몰라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파우치 박사 많이 보셨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사이좋게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옆에 안 나오고 서로 뭐 우렁거리고 그러니까요. 싸우고 있으니까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죠. 여하튼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정치적 이슈 그리고 선거 그리고 이런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 상황이잖아요. 경제 상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금리나 이런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보면 10년물 금리는 주가는 재미없었지만 금리는 7일 연속 반등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하튼 금리가 올라간 게 팩트가 되겠고요. 2016년 이후로 보면 쭉 내려가다가 좀 반등하는 추세. 물론 이게 아주 미약한 반등이지만 떨어지는 추세에서 약간 멈췄다 보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 10년물, 2년물 갭이라고 표현하고 뭐 일드 갭이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겁니다.
저걸 갖고 이제 일드 커브가 뭐 어떻게 됐다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중요한 건 지금 10년물과 2년물의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것만 보면 경제가 좀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은 분명히 가능하죠. 물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문제지만 저건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저러게 되면 금융주 섹터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 섹터가 좀 완만하게나마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융주는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S&P 500보다 현격하게 오래 진 업종입니다. S&P 500보다 현격하게 진 것이 몇 개 대표적인 것이 있는 것이 관심 있는 것은 금융주가 제일 현격하게 져 있고요. 에너지 섹터는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거고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결국은 바이든이 만약 이기면 제일 또 안 좋은 쪽 얘기하는 것이 금융주로 얘기하기에 뭐 논리적 설득력은 있거든요. 법인세 연장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 대표적인 것이 역시 여기에서는 JP모건인데 JP모건도 지금 거의 똑같은 섹터 전체랑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또 많은 기업들이 올라와 있네요. 네, 뭐 익숙한 것도 있고 잘 모르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속보를 통해주면서 초깜짝 실적 나타난 것이 온라인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이제 인비주얼 라인 얘기하면서 집에 있으니 그래도 물론 외출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인비주얼 투명 치아 교정기를 쓰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썼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이틀 연속 급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것도 저희가 한번 무작정 따라하게 했던 종목이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입니다. 이게 뭐냐면 각종 미국에서 의료기기라든가요. 그렇고 뭔가 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하거나 진단 시작하는 모든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진단할 때 테스트할 때 논문을 쓸 때 필요한 게 이 기기라는 거 다들 인정하거든요. TMO인데요. 그 심벌은요. 이게 사상치 효과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기,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전 세계가 의료시장이 붕괴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의료시장에 대한 재건 이런 것들이 할 거란 얘기죠. 많은 간호 선생님들 그만두고 의사 선생님들 부족한다는 건 느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도 핫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의사 선생님의 수요, 의과대학의 어떤 정원을 늘려야 되는 얘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의료기기 시장이 지금 사상치 효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이럴 거랑 상관없이 필수 소비자가 됐건 이미 소비자가 됐건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돼갖고 다시 사는 것들 그리고 네. 선물할 때 쓰고 자기 스스로에 얘기하는 거. 저희가 지난 주말에도 목요일날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대들의 선호도, 그러니까 가장 선호도의 브랜드 선호도도 1등으로인데 사상치 효과를 기록하는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이키잖아요. 나이키 그 사상치 효과 수준은 계속 가고 있겠고요. 여성분들한테 또 최대 인기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10대보다는 그 이상의 좀 약간 여유 있는 층이 되겠죠, 솔직히요. 갈색병을 얘기하는 에스테로더가 또 사상치 효과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많은 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는 것들. 오늘 소개를 안 해드렸지만 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사상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빅테크 중에 다 요즘 큰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일 먼저 지금 또 고점 향해서 안정적으로 흐른 것이 구글이죠. 어찌됐건 다들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구글의 반독점을 얘기하지만 구글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글링을 하기 때문에 구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글에 좀 회복되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희가 무작정 따라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건데 아마 이게 여러분들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한 켤레 없는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있고 네. 서양에 계신 분들도 이거 바닥이 추우니까 이거 신고 다니는 실내화로 쓰는 분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는 이 화장실에서 목욕탕에서 쓰는 신발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크록스 보고. 크록스 있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크록스를 여러분들 크록스 홈페이지만 한번 들어가시면 익숙하지 있는 것이 왜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신느냐. 병원용 라인이 따로 있다고 소개해드렸고요. 또 말씀드린 것이 진짜 이건 깜짝 놀랄 일인데 이 말씀드리면 안 믿어요. 사람 설마 그러는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웨딩 슈즈 라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피지나 하와이에서 덥는데 그런 신발 신고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있는 거죠. 물론 겨울용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젊은 친구들이 가장 지금은 소셜미디어에서 1등하고 있다는 스냅챗. 그러니까 스냅도 지금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경기가 어떻게 회복되고 이렇게 만약 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부 다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크겠죠.
올해 하려던 걸 다 안 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요. 캐터필러라든가 그 사상 최고를 가는 것이 특징이 되겠네요. 네. 구글과 또 크록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테슬라 말고 요즘에는 또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강한 주식들이 또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실적 기업들을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경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소위 경기 민감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섹터만 3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교과서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라는 것이 금융주, 산업재, 소재, 임의 소비재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큰 재미는 없습니다, 지금이요. 나머지 산업재인데요. 산업재는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상최고가에 직전까지 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산업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기계라든가 건설 중장비, 그리고 이제 보잉 같은 것도 들어있긴 합니다. 임의 소비재는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GM과 포드 이런 거 잘 나가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다음은 소재주입니다. 소재주는 우리나라 보면 시멘트 이런 것들이, 철강 뭐 이런 것들인데, 여튼 소재주 이런 것들이 좀 잘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시장에서 일변도가 아니라 경기가 정말 언젠가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하반기 좋아진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좀 포트폴리오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기술주의 흐름보다는 경기 민감주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이었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외신에서도 한국의 큰 별이 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해외에서도 상당히 긴급한 속보로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전에서 이건희 회장의 발자취 이런 것들 쭉쭉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뭐 그 주식 관련 방송이기 때문에 주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시면 네.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후계 잘 되면서 어떻게 됐는지만 딱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미국, 일본, 한국 아닙니까? 인텔, 소니, 삼성전자인데요. 그 세 종목의 20년 동안의 주가 흐름만 보시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소니입니다. 소니요. 그러니까 소니도 좀 올라갔지만 아시다시피 왕년의 소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소니 이제 저 밑에 소니를 기억하면 이전에는 TV 좋은 거다 TV였고 전자제품이었고 워크맨이었지만 지금 기억하시는 건 소니하면 뭐겠습니까? 게임 관련된 것밖에 게임. 없거든요. 그죠. 솔직히 플레이스테이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게 인텔입니다. 인텔은 지금 핑크색인데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올해 지금 들어서도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인텔 인사이드라는 그런 명성이 요즘 누구나 다 좋으면 AMD를 쓰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고요. 그 반대로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커갔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의 업적이고 이건희 회장이 한 거에 전 가장 극명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그림이 다 끝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되고 삼성생명 주가 어떻게 되고 삼성물산 주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이제 오전에 그런 소식 들었는데요. 유튜브나 이렇게 커뮤니티 보면 벌써 이런 관련된 내용이 수만 가지 뜹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좀 죄송하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 차이가 나냐는 거죠. 삼성전자는 일도 바뀔 게 없습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도 일도 바뀔 수 없죠. 다만 뉴스에 따라서 사망에 따라서 어떻게 바뀐다는 건데 전 그런데 휘둘릴 이유가 일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다른 거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 2달쯤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데 주가는 최근에 좀 움직이다가 약간 또 이런 정도거든요. 전 삼성전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머스트헤브 주식임에 틀림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목표 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보십시오. 위에 있는 게 목표 주가인데요. 한 서너 달 대비 목표 주가는 꽤 올라가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한 3, 4개월 주가 그 수준이란 말이죠. 이 주식 이런 모습은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갖고 매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의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진단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